네, 안녕하십니까. 자바 프로그래밍 기초. 이번 시간에는 자바 프로그래밍 중에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것들을 통칭해서 제어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건문과 반복문. 오늘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서 조건문과 제어문 중에 첫 번째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연산자 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그 연산자 중에서 비교 연산자 그리고 그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에 이게 강의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서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PPT를 이용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제어문과 반복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조건문 중에 if문과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다른 언어, 즉 예를 들면 파이썬과 같은 언어에서 사용하는 if문의 형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언어의 차이점이 있겠죠. 블록 괄호라든지 해당되는 부분 또는 예약어로 사용되고 있는 키워드로서 else if문이라는 것이 elif와 좀 다른 부분들, 파이썬의 elif와 다른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참여하시면은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if문과 스위치 케이스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치문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러한 조건문은 조건식과 실행될 하나의 문장 또는 블럭으로 구성된다. 이 말이 이해가 되려면요. 일단은 조건문이 실행되는 것은 블럭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동일하게 우리가 클래스와 함수에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의 문장이라는 말 때문에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생략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f문과 if문은 괄호를 열고 그 사이에 조건식, 이 조건식의 결과는 참 또는 거짓, 즉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경우와 만족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조건식의 결과가 true, 즉 참이 되는 경우라면 그 뒤에 이어지는 블럭, 이 블럭이 되겠죠. 블럭 괄호 사이에 시작 블럭과 끝 블럭 사이에 있는 여러 명령 라인들을, 문장들을 실행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자바에서 조건문은 if문과 스위치문 두 가지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소스 코드를 보시게 되면 어떠한 조건문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이 if문과 스위치 케이스문은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호환이 가능하다. 즉 if문을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스위치 케이스문을 if문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일부 변경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100% 호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문이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 즉 if문으로 처리하고 다시 조건을 검색해야 되는 경우라면 스위치문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순서도에서
마른 목걸의 모양에서 위에서 흐름이 내려오겠죠. 내려왔을 때 그 사이에 조건이 걸리고 그 조건의 결과가 참인 경우, true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 즉 그렇지 않은 경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과정에 따라서 왼쪽 블럭과 오른쪽 블럭을 이용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들을 나열을 하게 되는 그런 코딩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언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어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스위치문은 if문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if문은 스위치문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if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의 결과가 true, false인 경우에 해당되지만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경우에는 괄호 사이에 조건의 결과가 상수 형태로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논리식에 해당되는 true, false, 불린 타입의 true, false와 정수 형태의 상수, 즉 1은 1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1이 2가 될 수 없듯이 특정한 값으로 결과를 뽑을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상수 형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사용할 수 있고, true, false 형태의 결과, 논리적인 값을 나올 때는 if문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if문은 모든 스위치문은 if문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모든 if문은 스위치문으로 표시할 수 없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if문은 형식이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f문은 if, 즉 독립적인 if문 한 개, 그리고 true와 false의 각각의 일을 처리할 if, else, 그리고 다시 추가로 검사하기 위한 if, else if.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파이썬에서는 elif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지만 자바와 기타 다른 언어에서는 모두 else if를 사용한다. else if 문장을 사용한다는 거 좀 다르고요. 필요하지 않다라면 else문을 생략할 수 있듯이 if문 마지막에 else if 다음에 추가로 else if가 필요하다라면 작성할 수도 있으며,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else문을 생략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코드는 좀 이따 실습을 해볼 텐데요. 특정한 비교를 통해서 어떠한 변수에, 스코어라는 변수에 값이 저장되어 있다 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 값이 60보다 크냐, 60보다 크냐, 그러면 합격입니다. 즉 60 이상이 되었을 때 합격입니다 라는 문장만 사용할 거라면 if문 한 가지로만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블럭 내부에서 실행되는, 즉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문장이 한 개 있을 때, 한 개만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블럭을 작성하지 않고 생략해도 됩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이 한 개라는 게 작업이 하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중에 생략하는 경우로 다시 제가 질문을 해드릴 때 기억해야 될 얘기입니다. 작업이 한 개인 경우. 자, 그리고 만약에 만약의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두 가지 일을 사용하겠다 라고 한다면 if, else문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를 모두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를 출력할 경우에는 else문을 통해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작업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else문에서도 처리하고자 하는 작업의 개수가 한 개라면
블록 괄호를 역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보자들 또는 코드의 가독성 측면에서는 생략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습관입니다. 초반에는 블록 괄호를 생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성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마른 목걸이 존재했을 때 if문 true와 false라고 그랬죠. true와 false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할 때 위에서 작업이 흘러내려올 거고요. 여기에 조건의 결과를 boolean 타입의 true, false로 놓을 수 있대. 또 다른 출력, 글쎄요 라는 출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즉 이쪽은 만족하는 경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else문으로 갈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글쎄요까지 표현하려면요 다시 만족을 하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다시 true가 되겠죠.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 경우 false, 이런 식으로 글쎄요에 대한 처리는 또 다른 검사, 물론 true일 경우에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문장이 진행될 경우에는 if, else if문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if, else if문. 그래서 넘버가 0보다 크냐, 즉 양수냐를 말하는 것이고, 넘버가 0보다 작으냐, 이런 경우는 음수임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위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0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0입니다 라고 출력할 때는 지금처럼 if, else if, else 세 가지 문장을 이용해서 각각의 조건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조건 검사해야 될 것이 많은 경우라면 else if, else if, else 이런 식으로 추가 나열도 가능하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통해서 아주 간단한 코드를 한번 더 살펴볼 텐데, 마지막으로 조건식의 결과는 반드시 if문의 조건식의 결과는 true 또는 false이어야 한다 라는 말 기억하시고요. 제가 좀 이따가 파이썬과의 차이점도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옆으로 좀 치워놓고 이렇게 큰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미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을 텐데,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제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환경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예, 자바 프로젝트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자바 스터디라고 해서 진행을 할 텐데, A반이 있을 수 있고 B반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자바 스터디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next, finish 진행을 하시면 프로젝트 폴더에 지금과 같이 자바 스터디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소스 부분을 통해서 이 안에 패키지 단위, 일단은 패키지는 폴더라고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패키지 단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패키지의 이름은 네, 그래서 패키지 네임을 컨트롤 스테이트먼트 제어문이라는 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스테이트먼트요.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패키지는 폴더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하단에다가요, 패키지 컨트롤 스테이트먼트 하단에 우리는 클래스 파일을 또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이 if문의 기본 구성을 보기 위한 거니까 if sample 이라고 만들고,
그리고 메인 함수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자, if sample 그리고 메인 시작 함수로 넣고요. finish 해서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 이클립스 사용할 때 컨트롤 버튼에다가요, 키보드에 있는 숫자 위에 0번 옆의 플러스 키를 누르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단축키예요. 반대로 ctrl 플러스 마이너스 역시 숫자 0번 옆의 마이너스 버튼입니다. 을 누르면 화면이 축소된다. 간단한 툴이지만 알고 계시는 게, 단축키지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우리 이미 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형태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우리는 static 일단 반환값 없이 if basic이라는 기본 형태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게요. 자, 조금 확대해서 놓고, 아까 봤던 기본적인 형태 if문은 if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고요. 괄호를 열고 요 사이에다가 조건문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 코드는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값이 있는 변수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우리 정수값을 하나 전달해 줄까요? 어떤 넘버 값을 전달했을 때 요 넘버로 넘어온 값 자체가 0보다 큰지, 즉 양수인지를 판단한다라면 여기다가 출력을 해 볼게요. println 해서 넘버 4개 변수의 값은 양수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양수인지만 판단하는 형태라면 지금처럼, 음수일 경우엔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면 지금처럼 기본 if문만으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럭 내부, if문 블럭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처리해야 하는 문장이 한 개일 경우, 즉 if 왜 그럴까? if문의 블럭 내부에 처리할 작업이 한 개인 경우 블럭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블럭은 생략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if문을 블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실 때 if문은 생략하지 말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메인문에서 만약에 저 if basic을 함수를 호출하면서 양수의 어떠한 값을 전달한 뒤에 이 녀석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결과가
5 매개의 변수의 값은 양수입니다 라고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따라오시겠죠? 물론 초보자들은 블럭을 생략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일단은 블럭 기호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자연스럽게 블럭을 불필요한 경우엔 제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둘 다를 설명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0보다 큰 경우 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을 포함시켜 버리겠죠. 따라서 이건 양수 음수는 아니지만,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음수입니다 또는 양수가 아닙니다 라고 출력을 한다면 else문을 이용하게 됩니다. else문 역시 마찬가지로 블럭 괄호를 사용하셔야 돼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콜론 기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 -5를 전달하게 되면 실행했을 때, 잠깐만요, 저장이 안 됐네요.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5 매개 변수의 값은 양수입니다. 잠시만요. 넘버가 0보다 크냐?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 자체는 잘못된 게 없거든요. else문 양수가 아닙니다. 출력되고 정상적으로 처리됐군요. 제가 그걸 잠시 잘못 봤습니다. 예,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다. 물론 0도 양수는 아니기 때문에 0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코드상의 오류는 없죠. 예, 양수가 아닙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리고 0값인지를 확실히 구분을 하겠다면 추가적인 문장이죠. 자, 0은 아닌데 0보다 크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렇다라면 다시 if문으로 검사를 추가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다가 조건을 또 하나 걸어야겠죠. 그러면 0보다는 크지 않은데 0보다 작은 값이냐 라고 한다면 이 값은 말 그대로 음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실행해 보시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0값을 전달했기 때문에 0에 해당되지 않는, 즉 0보다 큰 거랑 0보다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0과 같은 경우에 대한 처리는 불가능하겠죠. 자, 다시 한번 이 값을 -8이라고 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음수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금 본 것처럼 0의 값을 전달했을 때는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밖에 위에서 사용하는 0보다 크거나 그렇지 않고 다시 검사해서 0보다 작은 경우, 0은 그 밖의 경우죠. 그렇게 해서 else문은 그 밖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다가 0입니다 라고 한다면 모든 경우를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경우를 만약에 마름모꼴 우리 순서도 형태로 판단을 한다면요, 첫 번째 if문이 들어오는 순간에 검사가 뭐였냐면요, 0보다 크냐 라는 것이었고, 그것을 만족하는 경우 true, 그 뒤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false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때 true일 경우에는 양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 문장으로 이 문장이 처리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 자, 다시 if가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마름모꼴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검사를 또 합니다. 예, 이 녀석은 0보다 작은 경우,
그림이 좀 옆으로 갔는데 0보다 작은 경우냐 라고 봤을 때 그걸 만족하는 다시 true의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런 만족하지 않는 false의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0보다 작은 경우냐? 그러면 음수를 출력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0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이런 순서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물론 이 다음에는 어떠한 문장이 수행이 됐던 간에 이 프로그램은 함수의 끝을 만나서 호출이 다시 돌아갈 것이고 메인 함수의 끝 블럭을 만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끝 블럭이라는 끝이라는 도형이 자리를 할 것이고 이것은 끝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음수일 때도 끝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0일 때도 끝으로 이동하도록 모든 것이 연결되는, 물론 위에도 굳이 집어넣는다라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시작 도형이 만나서 시작이라고 작성하고 여기서는 함수의 호출이 발생할 것이고 물론 요 사이에는 반환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함수의 반환이라는 영역이 여기 안에 하나 더 있으면 좋긴 하겠죠. 이렇게 도형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지금 했던 작업들, 이 코드의 내용을 봤을 때 if, else, if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 형태로 만든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코드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만약에 else문이 더 많다라면, else, if가 더 많다라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코드 else, if 코드 길어지는. 자, 이럴 때 자바, C, C++, C샵과 같은 언어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함수에는 if문은요 중첩이 가능하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if문 내부에 if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잠시 제가 적어 놓고요. 추가로 함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태틱 void로 할 거고요. 중첩 if를 뭐라고 부르냐면 멀티 if라고 보통 부릅니다. 일단 매개 변수 없는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동일하게 예를 든다라면 int의 넘버 매개 변수를 하나의 값을 전달받는 형태라고 해서 중첩된 if, 아까 위에서 작성했던 코드를 그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if문을 이용할 거고요. 넘버의 값이 0보다 크냐 라고 했죠. 위에서 문장에서. 자, 0보다 큰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 이 부분은 0보다 큰 양수를 나타내는 것일 것이고 이 아래 else문은 0을 포함하고 음수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출력 문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일하게 양수입니다 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else if를 쓰지 않고 if문에 있는 블럭, 물론 이 위쪽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if문의 블럭 안에다가 다시 if문을 이용해서 그렇다라면 넘버는 0보다 작으냐
그리고 그렇지 않으냐로 중첩을 해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같은 경우 음수일 것이고요. 0보다 크냐라고 한 바깥쪽의 이품은 요 이품은 이외에 그 밖의 경우는 0을 포함하고 음수를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0보다 작으냐 그렇지 않은 것은 0에 해당되는 값을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0입니다 라고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중첩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 부분도요. 이렇게 처리할 수는 있을 거예요. 동일한 코드인데요. 같은 코드인데 if 문을 이용해서 넘버의 값이 크거나 같으냐 0보다 이렇게 되면 0을 포함한 양수를 말하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else 문을 말하면 이 경우는 무조건 음수인 경우일 겁니다. 다 이해되시죠? 0을 포함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즉 이 안에서 다시 if 문을 사용해서 그렇다면 넘버가 같으냐 0과 같으냐 그렇다면 이 부분의 값은 0입니다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모양은 다 달라질 것이고 또 그리고 조건식 자체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변경될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즉 이 식 자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 내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작성되는 코드의 방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중첩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작업이 하나일 경우에는 이 블럭이 생략 가능하다. 블럭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요 42번 라인에 있는 블럭과 36번 라인에 있는 블럭은 생략이 가능할까요? 생략이 가능할까요? 자,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작업 단위로 생각을 해 본다라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네. 정답은요. 생략이 가능하다입니다. 오류 안 나죠? 생략을 했을 경우에 가능하죠. 자, 이게 왜 가능해지냐면요. 이 if문, 이 조건에 의해서 만족할 경우에 할 일,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할 일이지만 이 전체로 봤을 때는 0과 같으냐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작업으로 인식이 됩니다. 즉, 이 else문은 if문 안에 속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나의 작업으로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럭 내부에 처리해야 될 작업이 하나의 작업이라면, 한 개의 작업이라면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생략이 가능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물론 이렇게 작성을 하면요. 코드의 가독성, 코드 읽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생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블럭 괄호를 생략을 하면서 코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if문 안에 else 문은 저 if와 연관된 문장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혼자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lse 혼자 갑자기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저 else는 if와 항상 연관지거나 또는 else if와 연결되어서 처리될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중첩된 if, 멀티 if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2교시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배운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if문을 이용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